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장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이게 주식시장에서 작지만 그나마 뭐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자, 근데 항상 그래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좀 무거워지기도 하는데요. 전에 지난주에는 아마 제가 영상을 안 올려드렸을 겁니다. 시황 영상을 안 올려드렸을 때 그 전에 2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워요. 자, 그거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들겠죠. 자, 미국 증시가 AI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게 작용하면서 이 다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0.51% 정도 하락했고 S&P 500은 1% 좀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은 1.69%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엔비디아가 뭐 한 3.2% 정도 하락했고 애플만 겨우 빨간불 켰는데요. 자, 여기 보면 시가총액 6위 브로드컴이 한 11.4% 정도 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게 미국 시장에 좀 충격을 줬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 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조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브로드컴은 보시다시피 미국의 시가총액 7위 종목이에요. 7위 종목이고 자 이게 1조 6천원 90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 진짜 엄청난 기업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천조도 훨씬 넘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시총을 가진 브로드컴이 조금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실망감이 있었어요. 지금 그 브로드컴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저 AI 총마진 BAI 쪽보다 AI 쪽이 매출은 굉장히 빨리 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까진 좋았죠. 근데 이 이익률이 BAI 쪽보다 낮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I 쪽 죽도록 투자를 하는데 총이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낸 거예요. 야, 그럼 이거 AI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마진이 남지 않으면 이거 뭐 계속 얘기하는 일각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버블 아니냐. 자, 이거 AI 거품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요런 게 시장의 걱정거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니까 그래서 요게 상당히 미국 시장에 부담을 많이 줬어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걱정해야 될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20선, 60선 아직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요. 20선, 60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60선 자체가 아직도 강하게 살아 있어요. 62평선 자체가 강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더라도 뭐 여기서 출렁출렁하는 변동성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도 요거는 조금 좀저 월요일장에 충격을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행히 우리 생방송 회원방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팔아놨어요. 주식을 목요일 날이죠. 주식을 좀 팔아놔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요런 쪽들도 다 급락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게 또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7% 정도 급락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출 규모도 훨씬 크고요.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한 20년, 20 몇 년 정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 SK하이닉스가 현대전자에서 망했죠. 현대전자에서 망해갖고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꾸고 그때 당시 매각 대상자를 막 찾고 있었는데 없었어요. 누구도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매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가 인수할게. 우리가 인수를 하는데 우리가 인수하는 대신에 10억 달러를 줘라. 그랬습니다. 10억 달러. 환율 1,500원 따지면 1조 5천억이죠.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텐데요. 한 1,200원, 1,300원 쯤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1조 2, 3천억 정도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이 회사도 주고 SK하이닉스도 주고 1조 10조 달러, 10억 달러 주면 내가 인수할게. 그랬었는데요. 참, 진짜 이 인생사든 주식이든 새옹지마한 것 같아요.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그 이후로, 한참 그렇게 있다가 SK 쪽으로 넘어가고, SK하이닉스가 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성장했죠. 자, 이 얘기는 시장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7% 정도 급락했으니까 요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요런 쪽에도 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삼성전자. 지금 올해는 SK하이닉스한테 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기도 했지만요. 디램 쪽에서 좀 밀리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개의 회사가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가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 얼마 오르고 얼마 떨어지고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방향은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게 한 6.7%가 급락했으니까 요거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 게 이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 자, 저는 은근히 좀 그렇게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왔죠. 뭐 올해 보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었고 조정받고 바로 좀 여기서 이 정고점 이걸 돌파해 주기를 간절히 좀 바랬었거든요. 요것만 돌파를 하면 또 다시 새로운 길이 열려서 신고가 행진을 지속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돌파를 못하고 중요한 자리였었죠.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좋았다라면 그쵸? 2400, 2226이니까 4226포인트니까 지금 4167포인트잖아요. 전에 금요일 날 끝난 시장이 돌파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또 조정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좀 지금 우려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 미국 시장 나스닥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22평선도 이탈 안 했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됐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아서 이 22평선 근처 정도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 20선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꽤 크네요. 뭐 한 167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20선에서는 뭐 지지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전저점도 있죠. 그리고 62평선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60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운 거는 그냥 바로 돌파를 해줬으면 새로운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막혀버리면 또 한동안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뭐 이런 움직임들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금요일 날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었죠. 이 파생 시장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물에는 특히 지금은 또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이 파생 쪽을 좀 다들 아시는 분들이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지금 뭐 주식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파생 쪽을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약간 좀 저건 또 뭔 소리야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선물 옵션 기본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이 요즘은요. 내가 성의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성의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그러고 싶은 분들은 그전에 말씀드리지만 선물 옵션을 절대 배워서 알더라도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선물 옵션 처음 배워갖고 제가 열이면 깡통 한번 안 차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뛰어들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되 진짜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도박이죠. 노름이에요. 노름. 선물 옵션은 노름인데 노름을 하셔서는 안 되죠. 자, 성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 선물 옵션 관련해 갖고 재생 목록이라는 거 눌러서 찾아보면 거기에 뭐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쭉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물 옵션 부분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상만 몇 번 돌려봐도 저 선물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될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없어서 진짜 책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막 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 채널에도 선물 옵션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나가면 여기 이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죠. 미결작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매수나 매도를 진입을 하고 매수 혹은 매도라는 포지션을 취하고요. 청산을 안 한 계약, 그걸 갖고 미결제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안 돼요, 지금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니까, 뭐, 요 공부를 따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있는 그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목요일이었었죠. 목요일이었었는데, 이 만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롤오버가 되는 그런 게 진행이 되는데요. 롤오버라는 거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얘기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부터는 설명 없습니다. 설명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할 테니까 공부는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롤오버라는 거는 당월물을 만기 근처에서
차올물로 이렇게 뭐 만기 근처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당올물을 차올물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 넘기는 거, 그걸 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12월물 만기에서 3월물 만기 이 롤오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되질 않았어요. 보통 평상시보다 지금 롤오버도 덜 된 게 한 3만 적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3, 4만 계약 정도. 그리고 많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한 6, 7만 계약 정도. 아주 많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10만 계약 이상 롤오버가 덜 됐습니다. 자, 그런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계좌가 포지션을 채우지 않고 비워져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안 사고 현금으로 그냥 남겨놓은 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매도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면 그쵸, 위쪽으로 추세를 형성하면서 정고점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얘네들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매도 쪽으로 쏘게 되면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좀 좋았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1조를 샀어요. 1조 72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자, 이 얘기 요걸 보고 조금 야,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나 보다 이러면서 저도 희망을 좀 상당히 가졌어요. 근데 금요일도 약간 머리를 장중에 오후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머리를 조금 갸웃하게 하는 그런 수급은 있었죠. 왜 뭐냐 하면 외국인들 풋옵션을 순매수를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73억 정도를 풋옵션을 순매수를 들어갔는데 그 하루에 들어간 것 치고는 꽤 많은 수량입니다. 73억이 뭐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옵션 개념부터 좀 공부하고 오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 73억 정도 매도가 푼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선물은 매수를 하는데 풋옵션을 매수를 하지? 그런 약간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들 중에 일부는 미국 시장이 금요일 저녁에 많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여기를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금요일 날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1조를 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선물 쪽에 바스켓이 계좌가 비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매수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요. 자, 뭐 시장은 이 충격이 있어도 그냥 단기간의 충격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대신에 여기서 또 매도로 대규모 매도로 대응한다든가 이러면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자, 지금 뭐 연말 랠리 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또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일단 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컸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미국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대감은 조금 훼손됐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언제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충격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이 금요일 월요일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쭉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다음 주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 여기 중요한 자리에서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뭐 변동성들 다음 주에 좀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저 22평선 요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60선 위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60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고통스럽긴 하겠죠. 4167포인트인데 뭐 4000포인트까지만 빼더라도 지금 꽤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저 62평선까지 빼면 계좌가 조금 힘들어질 테니까 현금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이토마토 생방송방에서는 주식을 한 두 종목 정도 팔아놓은 게 있어요. 두 종목 정도 팔아놓은 게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 현금 전혀 없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나는 그냥 뭐 진짜 존버 스타일이다. 빠져도 나는 별로 신경도 안 쓰인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은 극복될 수 있으니까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뭐 조금 좀 그 현금을 저 월요일 날 아침에 그냥 확 두들겨 맞아서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뭐 매도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종목별로는 뭐 그렇게 조금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우리 저처럼 우리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처럼 현금 좀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노리면 되겠죠. 예, 또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파생시장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 외국인들 선물 수급들 요거만 좀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예,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